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중소은행 잇따른 뱅크런, 중국 내 은행 부실덩어리 전락, 연쇄 도산 가능성 상승, 홍역 치르는 중국 정부의 경고, 부실은행 마지막은 파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중국 중소은행에 잇따른 뱅크런, 중국 내 은행 부실덩어리 전락, 연쇄 도산 가능성 증가, 홍역 치르는 중국 정부의 경고, 부실은행 마지막은 파산. 이 두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배경은 무너져가고 있는 중국 지방은행과 중국 지방정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내에서 계속되는 뱅크런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올해만 들어서 5번째 뱅크런, 그리고 올해 다른 은행 사태가 또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 은행의 파산을 막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11월 6일 날 랴오닝성 인커우시의 NI은행이라고 있는데 이 은행이 뱅크런이 발생을 했고, 10월 26일 같은 경우는 허난성 로양의 이천 농업상업은행이 뱅크런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두 곳에서 뱅크런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뱅크런이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서 퍼진 은행들의 파산설 때문입니다. 중국 당부는 소문 유포자는 즉각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고, 현지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성명을 내서 현재 태스크포스 팀을 지금 꾸려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태를 수습 중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리스크는 통제 가능하고 예금도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고 하면서 불안감에 휩싸인 예금주와 시장을 달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천은행의 직원들은 옆에 현금 다발을 겹겹이 쌓아두고 예금 인출 업무를 하는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이 신문에 게재한 이유가 이천은행의 지불 능력은 충분함을 보여줘서 시장 불안감을 가라앉히려는 시도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천은행이죠. 이천은행에서 이 위안화를 겹겹이 쌓아서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뱅크런을 경험한 은행이 5곳이 있다고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은행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달에 네이멍구 바오샹은행, 그리고 랴오닝성 진저은행, 산둥성의 헝펑은행, 허낭성의 이천은행, 인커우의 NI은행, 이 5곳이 올해 뱅크런을 경험한 은행입니다. 자, 이 뱅크런을 경험한 은행들을 중국 당부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이멍구의 바오샹 은행과 같은 경우는 파산을 일단 시켰어요. 그리고 국유화를 시켰습니다. 랴오닝성의 진저우은행은 중국 공상은행에서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산둥성의 헝펑은행 같은 경우는 국유화를 시켰고, 그리고 허난성의 이천은행도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커우의 이 은행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입니다. 아까도 다 보여드렸죠. 어떤 게 눈여겨보여져요? 다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죠. 그래서 지방은행들이 금융 리스크에 노출될 때마다 중국 정부가 그 구원 뜻으로 나서게 된 거죠. 특히 눈여겨봐야 될 거, 지난 5월 달에 바오샹 은행을 파산시키고 1년간 경영권을 인수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은행 파산은 올 5월 달에 그 바오샹 은행이 한 것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 직접 은행 리스크 관리에 개입을 했을까요? 아무리 규모가 작은 은행이라도 신용 위기가 한번 발생을 하면 해당 은행 뿐만 아니라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다른 은행들까지도 도미노처럼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중국 정부에서 보는 가장 큰 시점은 중국 내에서 은행들이 너무 많은 부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가 단순히 이 한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은행의 은행들까지도 다 이런 부채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설에 휩싸였던 5개 중국 지방 중소은행의 공통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5개의 지방은행을 보면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지방에 위치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몽구는 지금 어디라고 보시면 되면 지금 몽골 지방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게 내몽구입니다. 그리고 랴오닝성, 산둥성, 이게 다 동북부 지역에 있는 성인데요. 이게 중국에서 비교적 낙후된 지역에 있었던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역의 은행이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 그 지방정부와 지방은행이 맺고 있는 관계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방정부가 너무 힘이 약해요. 이 지방정부가 펀드레이징, 말하자면 재정을 일으켜서 다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지방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은행의 돈을 끌어다가 쓰죠. 사은 것처럼. 이런 관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방정부가 관행적으로 지방은행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장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지방은행은 그 사업에 대한 돈 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담보물을 설정을 하죠. 이 담보물을 설정하고 차후에 대손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보통 은행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지방은행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은행에 의해서 담보물의 가치보다 과한 대출을 시행을 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죠. 종종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그곳이 도산을 하거나 도산을 하고 이것이 다시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그것은 그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은행의 파산까지도 몰아설 수 있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상업은행 임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정부와 지방은행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 지방정부 재정이 탄탄하면 설령 은행의 부실 대출이 문제가 되더라도 지방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지만 지방정부가 만약 부실하다면 이럴 때 정부와 은행 모두 지방정부와 지방은행 모두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파산을 신청한 중국 지방정부가 되겠는데요. 이만큼 지금 중국 지방정부가 부실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올해 디폴트, 채무 불이행으로 파산을 신청한 중국의 지방정부의 수가 831곳으로 지금까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지방정부가 100여 곳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새에 8배 이상 지금 급증한 수치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대응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입니다. 자, 중국의 관영 매체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5일날 중국은행이 허베이성, 저장성, 선전시에서 거액 현금 관리 시범 사업 확대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언급된 세 곳에서 예금 인출 등기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행해서 공공계좌는 50만 위안, 그리고 개인계좌는 10만 위안 이상 인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한다는 이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면 뭐가 생각나요? 자금 유출을 막겠다. 말하자면 한 사람당 개인 자격 그리고 공공계좌의 자격에서 한 번에 빼낼 수 있는 돈의 양을 제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대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돈의 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 이게 중국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돈의 인출에 대해서 제한하는 정책이 주는 의의를 한번 보면 미국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세턴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은행 두 곳, 허난성의 이천은행과 랴오닝성의 인코우 NI 은행에서 잇따른 뱅크런을 발생한 것 외에도 허베이, 저장, 선전 등에서 거액 현금 관리 시범 사업을 지금 확대한 것은 중국의 현금 유통에 문제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은행은 요구 불예금 인출과 더불어서 대규모 도산이 시작됐다. 그리고 중국의 금융위기는 이미 폭발 직전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랴오닝성 인커우시 NI 은행의 분석을 한번 보면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랴오닝성 인커우시의 NI 은행이 현재 발행한 채권 중에 상환하지 못한 잔액이 109억 3천만 위안, 한국 돈으로 1조 8,033억 원 정도 되고, 이 중 8일이 만기인 양도성 예금 증서 두 가지는 규모가 각각 2억 5천만 위안, 약 420억 원과 1억 2천만 위안, 약 202억 원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지금 622억 원 정도의 양도성 예금 증서가 8일날 만기가 되었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매체 신경보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법원 재정서에서 화진 홀딩스 주식회사 명의로 된 이런 주식들이 이미 재산 집행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커우 NI 은행 주식회사의 지분도 법원에 의해서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국에서 이것을 좌지우지하겠다라고 꽉 틀어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홍콩 상장은행 회사인 화진국제그룹은 인코우 NI 은행의 2대 주주로서 이 2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하나도 행사하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현재 이 기사는 이미 삭제된 상태입니다. 자, 이게 법원 재정서에서 화진홀딩스 주식회사 명의로 이미 재산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 문서입니다. 자, 지금 중국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인민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방법으로 지금 이 재정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세턴 교수님은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지방 중소은행들의 부채 비율 및 대손 충당금은 지나치게 높지만 사실 양도성 예금 증서는 현재 중국 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이 아무리 많아도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느껴보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방식은 지금 누가 하는 방식하고 비슷한 겁니까? 지금 아베노믹스가 하고 있는 방식하고 똑같죠. 돈을 찍어내고 그 돈을 중앙정부가 사서 돈을 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도와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회피해 나간다라는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 당국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뭘까요? 현금의 유동성입니다. 세턴 교수님은 또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 당국이 직면한 더 큰 문제는 진짜 뱅크런이 발생해서 단기간에 현금 유통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런 사실은 완전히 근거가 없는 소문이라고는 말은 할 수 없다. 분명 이런 사실이 완전히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도
볼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파산설이 일어나고 이것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대규모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으로, 일단 이런 공포가 퍼지기 시작하면 도처에서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어디서? 재정 상태가 부족한 은행에서 한없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한편으로는 또 소문 유포자를 체포하면서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현금 유동성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디지털 화폐를 왜 언급하게 될까요? 세턴 교수는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수의 중국 은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다부채와 현금 잔고 문제는 이미 상당히 심각하다. 중국이 사중 전회 직후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를 언급하는 것도 이를 자금 부족과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실제 화폐는 운영되지 않지만 이 디지털 화폐를 중국 정부에서 그냥 발행을 해버리면 중국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유동성을 유지를 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코우 NI은행의 뱅크런 보드에 대해서 7만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7일 날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인코우 NI은행 뱅크런 사건이 보도가 됐죠. 그때 당시 보도가 됐을 때 시간이 새벽 2시입니다. 그런데 이 2시가 넘어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7만 건 이상의 댓글이 붙었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기사인데 보십시오. 여기에 72,347건의 댓글이 달린 겁니다. 이 댓글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한밤중에 이런 발표를 해서 깜짝 놀랐겠다. 밤늦게 발표할수록 더 문제가 있다. 50대 할머니가 뭔 잘못이 저질 수 있다고 돈을 인출하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돈을 주지 않고 사람을 체포하다니 대체 무엇을 감추려는가? 라는 불만 섞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파도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물며 압류가 세차게 일고 있는데 라고 발표도 했고, 그리고 경제 붕괴가 임박했다는 우려하는 댓글도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을 대비해 황금을 사둬야 한다. 부동산은 가장 위험한 상품이다. 금과 달러를 사고 약간의 식량을 준비해야 한다. 빨리 와라. 붕괴가 시작됐다. 라고 이러한 댓글들이 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의 부실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중국 정부, 아둥바둥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보면 중국의 음보감해라는 곳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파산은 부실 은행을 관리하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즉, 지방정부의 부실이 심각할 경우에서는 은행을 파산을 통해서 지방정부로 금융 리스크가 전이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방정부 때문에 지방은행이 부실하게 됐는데, 그 지방정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은행의 문제로만 국한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서 뱅크런이 벌써 5번, 그리고 6번째 또 일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런 은행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또 아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국의 경제 상태는 생각보다 어렵다. 이 어려운 상태를 우리가 눈여겨 지켜보고, 이 어려움을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많이 안 팔리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가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재정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